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다발골수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박성수입니다. 오늘 12월 14일이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요. 다른 지금 시청하시는 다른 환우분들께서도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뭐 진료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집에만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큰 사고 없고 큰 어려움 없이 추운 날씨 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슬라이드 내지 이제 강의 내용은 이제 다발고수종 활용자가 알아야 될 영양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그것들을 환자분들께 실제로 많이 교육시켜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요. 이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환자분들이 사실은 진료실에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 입장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느끼시다시피 진료실에서 만나서 저희가 뭔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환자분들께서 배워가시고 또 실제로 적용하는 건 5분 남짓의 그 5분 남짓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래 계시는 건 이제 사회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활동 속에서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잘 영위해야 치료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의 강의가 이런 내용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라기보다는 사실 진료 현장에서 많이 질문받던 것, 제가 반복적으로 대답하고 반복적으로 질문 들어오던 것들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던 내용이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그 보호자분, 환자분들도 다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 싶었을 겁니다. 어떤 걸 더 챙겨서 좀 먹어야 될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는 이제 건강보조제, 이제 또 건강기능식품, 어떤 거를 조금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요. 운동 많이 한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운동이 더 좋은 건지, 또는 어떤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게 있어서 여기서 좀 요약을 좀 해온 걸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게 계속 영위하는 게 중요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역학적이라고 하죠. 특징이 아주 명확한데 66세에서 67세라고 하는 굉장히 고령에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래서 질환이 진단됐던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동반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위압감, 지치시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원래 이 암을 진단받기 전부터 많은 질환들로 치료해 오셨던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환자분들이 많이 지쳐 계세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동반 질환인데 다발골수종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콩팥이 안 좋네, 뼈가 안 좋네 이런 얘기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랑 별개로 신장 질환 자체를 앓고 계신 분들이 다발골수종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다고 하고요. 혈액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을 치료하다 보면 다발골수종이 실제로 다른 건강인에 비해서 1.3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연세가 많으신 환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동반 질환들을 같이 개선을 시켜줘야만 환자분들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 또는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운동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서는 다발골수종, 원래 기본적으로 진단 당시의 역학적 특성을 설명드렸다면 다발골수의 진단됨과 함께 환자분들께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요약한 게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자는 다발골수종과 관련해서 칼슘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빈혈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면서 뼈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또 있기 때문에 각 특징적 증상에 맞춰서 환자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목표를 갖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역학적 특징은 고령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이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가 그걸 보게 되면 고령이시기 때문에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량이 굉장히 감소되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역시 고기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 이게 가리지 않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생선, 구이, 그러니까 아까 저기 아래 보시면 회나 홍어, 갑각류 이런 것들은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생선들을 익혀 드시는 것은 단백질 섭취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계란, 달걀류도 역시 풍부한 단백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콩과 동물은 역시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백질들이 갖고 있는 식단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식단을 짜주시면 고령의 암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되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물어보시는 게 뭐 피할 거 없는 음식이냐고 하시는데,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지만 다발골수종의 암 환자들은 특히나 면역이 저하되는 약들을 쓰게 돼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커지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경구 항암제, 그러니까 약으로 드시는 이제 항암제가 많다 보니까 식단 쪽에서 날 것을 섭취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가 역시나 제일 안 좋을 수 있고요. 홍어를 또 잘못 드시고 실제로 응급실까지 오셨던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홍어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게, 조개, 가재 이런 음식들은 이제 내장채 먹는 갑각류라고 이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맛은 있고 영양도 좋지만은 내장 자체를 같이 먹게 되는 음식이라서 아무리 익혀도 내장이 안 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염에 취약해 주셔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또 치료와 관련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발골수종의 치료에서는 지금 신청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 중에 덱사메타손 또는 이제 프레드니솔론이라고 이제 예시가 되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큰 용량으로 드십니다. 사실 이거는 항암제라기보다는 그 면역 조절제. 그래서 아주 고용량으로 드시면 지금 드시고 계시는 다른 신약들, 뭐 벨케이드라든가 탈리도마이드, 뭐 레날리도마이드, 다잘렉스, 많은 항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얼굴은 도톰해지고 어깨의 근육은 더 늘어나고 그 복부의 지방은 축 처져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 배가 너무 늘어난다, 변비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식습관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왜 그러냐면, 이 약, 스테로이드란 약이 체내에 있는 근육량을 다 녹여버리고 지방으로 치환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고령의 암 환자에게서 필요한 그 단백질 유지 식단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그래서 식단 자체에 계속 근육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좀 연구해 봤던 건데, 근육량을 이렇게 CT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해 보았더니, 근육량이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예, 치료는 잘 되는데,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 약제의 선택, 그리고 저희 의료진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에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근육량을 만들 수 있는 식단과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 주제는 이제 식단이지만 운동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운동은 사실은 큰 분류로 봐서는 유산소 운동이 일단 하나의 큰 축을 나누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어르신들 또는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2만보 걷기, 만보 걷기,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저 만보 걷고 왔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만보만 걷고 왔으면 저 잔소리 좀 늘려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만보 걷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5,000보를 걸으셔도 근육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0에서 뭐 60대 이런 아저씨, 아줌마, 이런 좀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하시면은 강한 운동 할 수 있는데, 저희 환자들은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66세, 60세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시는데 운동을 또 못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별로 조금 강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온 슬라이드가 이 내용이 됩니다. 근력이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좀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무릎도 튼튼하고 내가 다른 환자들을 굉장히 젊고 건강해서 나 이 정도 운동할 수 있어 하면은 스쿼트를 굉장히 권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근육을 올려야 되는 근육은 이런 허벅지라든가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그리고 이런 팔뚝 근육, 이런 쪽의 근육들이 세져야 전반적인 근육이 상승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유산소 운동은 이제 종아리라든가 어떤 팔의 원위부 이런 데만 근육이 가기 때문에 사실 좋은 운동이지만 효과적으로 근육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자라는 거를 권유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6세에서 6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릎이 일단 또 안 좋으세요.
무릎 안 좋으시고 나가실 때 춥다고 또 안 나가시는 분 많아지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스쿼트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걷기 운동에다가 이런 걸 더해 보십시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 아령이나 가벼운 물체를 들고 파워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다 보면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에 이 근위부의 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량이 좋아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래 또 그림 보시면 어떤 정도 운동하냐,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무릎을 들어 올려 걷자고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운동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게 만보를 걸으시는데 이렇게 걷게 되면 엉덩이와 다리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운동은 사실 가볍지만 근육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시기보다 이런 걸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되는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날씨 오늘 되게 추운데 추워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집에 다 요즘에 보시면 그 러닝머신, 그 다음에 자전거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 이걸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가볍게 타서 계속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약간의 부하를 걸으셔서 자전거도 왜 뻑뻑하게 만들고 근육을 올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예, 역시나 이런 문제 계속 나옵니다. 관절 아파서 못해, 추워서 못해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단을 걸어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1층에서 오늘 3층까지 걸었습니다. 걸으면 또 우리 어머님, 할머님, 어르신들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라고 하시는데 자, 힘들었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 정도까지밖에 운동을 못하고 근육은 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층까지 운동을 하시고 힘드시면 조금만 그 앞에서 쉬었다가 한 번 더 올라가시고 집에 돌아와서 쉬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감이 늘기 시작하면서 운동량이 늘어나는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께서도 자신감을 가지면서 치료와 어떤 그 생활 습관의 개선을 더 윤택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조금 더 권유드릴 수 있고, 아까 러닝머신 잠깐 얘기 드렸는데 뛰는 것도 힘들고 뭐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혹시 집에 러닝머신이 있으시다면 또는 가까운데 헬스장을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경사를 굉장히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올리고 이걸 한 2시간 정도 만보 걷는다. 원래 좋아하시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만보 걷기를 하시면 경사를 올려서 걷는 것만으로도 허벅지라든가 허리 쪽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좋은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가 좀 굉장히 이 사진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고령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무릎 관절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운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이 권장되는 게 이제 아쿠아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 수영장에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전혀 안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에 물이 있는 것 때문에 근육 자체에 계속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혹시나 수영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수영장에서 자유롭게 걷는 거를 많이 해주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근육량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그 간단한 운동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운동은 이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령과 관련되었던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그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다음 주제는 빈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다발골수 중에서 가장 흔한 특징은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빈혈이라 하면 이제 어지러움증에 대한 증상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좀 되더라고요. 왜 저희가 빈혈이 있으면 철분제를 먹어야 된다고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분제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가 나는 분들, 그러니까 혈액에 손실이 있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병입니다. 근데 다발골수종에서 빈혈이 일어나는 거는 피가 없어서, 그러니까 피가 소실돼서 그런 게 아니라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수 있죠. 그래서 골수에서 암세포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원래는 골수가 만들어야 되는 빨간 피를 만드는 공장 자체의 기능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철분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다발골수종 환자의 빈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 수혈이 되는데 이런 철분제를 이미 많이 먹게 돼 버리시면은 이 빨간 피, 그러니까 적혈구를 수혈하면서 철분제를 몸에 너무 많이 받아들이게 돼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는 결과를 얻으시게 돼요. 그래서 철분제를 따로 구비해서 복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절대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의료진과 그러니까 저희 이제 주치의들과 상의하셔서 철분제가 필요한지 확인 받으신 다음에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그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조절하시기보다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치의들과 상의해서 수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제 이런 것들이 다 보험도 적용이 되고 값싸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법들을 적용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려요. 네, 이 부분이 또 재밌는 그
이슈가 되는데 신장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의 30%에서 사실 저희랑 만나기 전부터 신장 기능이 이제 안 좋으면서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사실 다발골수종에 잘 알려져 있는 치료 방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의 신장 기능 악화와 그냥 일반적인 환자들, 당뇨라든가 고혈압, 통풍 등에서 오시는 만성 신부전 환자가 겪게 되는 신장 기능의 악화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다발골수종은 암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 패턴은 굉장히 급격한 신기능의 악화라는 거죠. 그래서 급성으로 안 좋아진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따지면 이제 당뇨나 고혈압, 통풍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이 병을 앓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안 좋아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급성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다발골수종은 치료를 잘하면 신장 기능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신장 질환을 보시는 전문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다발골수종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경우는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효과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치료 목표는 신장 기능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신장 기능만 좋지 않고 좋아지는 거 계속 파악하시는 거 만성 질환에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료의 목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만 그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의 목표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기관에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쭉 했던 결과들을 보면은 신장 기능이 20%밖에 안 됐던 분들이 치료를 시작하시면 거의 정상까지 회복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게 하는 건 가능한 거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만성 신부전,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나 고혈압, 어떤 만성 질환 때문에 콩팥들이 안 좋아지셨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냐면 수분을 제한해라. 왜? 계속 붓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또 짠 거 먹지 마라. 염분을 이렇게 제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쨌든 망가진 신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신장이 더 망가지는 걸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다발골수종은 좀 다르다 봅니다. 저희는 좋아질 수가 있는 병이에요. 어떻게? 다발골수종 치료를 잘 하시면 신장 기능이 저절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부종이 없다면 오히려 신장이 좋아지라고 수분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붓지만 않는다면 1리터에서 2리터를 계속해서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돌아오도록 힘을 주셔야 돼요. 신장은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회복이 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염분을 제한하다가 식욕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희 아까 처음에 시작 말씀드렸던 대로 식단을 잘 맞춰서 단백질 많은 걸 잘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싱겁게 먹다가 밥맛 없어가지고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생선 안 먹고 두부 안 먹고 콩 안 먹고 그러면 계속해서 살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염분 제한 차라리 포기하시고 식사를 잘 드세요라고 계속 교육해 드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이제 마지막에 더 하는 거 계속 강조하는 거. 근육의 양이 떨어지는 게 제일 위험하다 보기 때문에 염분이든 수분이든 잘 드시면서 단백질의 식단을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초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량을 만들어주고 환자가 신장 기능에 회복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뼈로 좀 가볼게요. 아까 다발골수종의 증상 중에서는 빈혈도 있었고, 신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30~40%의 환자분도 처음 만났을 때 뼈가 안 좋아지면서 오시는 게 많습니다. 이게 조금 험악한 그림인데요. 다발골수종의 환자들이 옛날 1800년대 때 뭔지도 모르는, 이 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1800년대에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뼈가 골절되고 다리가 비틀리고 부셔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걸 병으로 묶어서 봤더니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이제 뼈가 가장 안 좋은 분들 이렇게 CT를 찍어보면 뼈에 보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이죠. 구슬 모양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미 뼈가 녹아서 뼈가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통증들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은 뭐냐. 많은 부분들이 이미
다발골수나 상관이 없더라도 무릎도 아파하시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도 아파하시고 목도 아파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발골수종의 통증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다발골수종 검사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 다발골수종 검사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 통증이 아니라 어떤 통증이냐면 돕니다. 우리 환우분들 많이 검사하신 골수 검사라는 거는 물이라는 걸 아는데요. 골수라는 거는 뼈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고, 뼈에 있는 물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골수는 이렇게 계속 흘러다니는 조직이고 그 안에 세포들이 여기저기 순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골반이 조금 아팠다가, 오늘은 갈비뼈가 좀 아팠다가, 오늘은 여기 쇄골이 아팠다가, 오늘은 이 팔뚝이 아팠다가 이렇게 돌면서 통증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혹시나 암성 통증, 다발골수종 관련된 통증이 아닐까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치료를 하시다가 원래 아팠던 허리, 그냥 원래 아팠던 관절, 그냥 그게 계속 아프신 거는 사실 다발골수종의 진행과는 관련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치료를 하셨고 통증이 원래 있던 고질병처럼 있었던 그 통증이 아니라 새롭게 생기는 통증들이 여기저기 생겼을 때는 내가 다발골수종 치료가 뭔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주치의 선생님들께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다면 새로운 대책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런 것들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골절이 제일 위험하죠. 뼈가 무너져 버리면 골절이 되었을 때 환자 아픈 것도 있지만 이게 골절이 되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 국군 장병들 왜 축구하다가 발목 골절이 있어도 그 뼈 붙어가지고 기부스에 풀려면 적어도 3개월인데 이게 암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셔서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5개월, 6개월 누워만 계시게 되거든요. 붙어요. 치료 잘하면 붙는데 붙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은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로 있고 그러면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근육량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골절을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은 너무 이제 무서운 얘기죠. 척수 압박. 그래서 골절 위에 뼈가 이렇게 뼈에서 암세포가 나오면서 척수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마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를 순식간 잠깐 찰나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에 저하가 높고 그걸 수반해서 근육량이라든가 활동량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의 그 결과가 좋더라도 약제 치료는 결과가 좋더라도 환자분들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번 한다라는 거,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는 거 이런 치료들이 더 하나가 중첩됐을 때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것 때문에 원래 해야 될 항암 치료가 밀리게 되고 그랬을 경우 당연히 치료 성적은 안 좋기 때문에 골격계 합병증, 그러니까 아까 뼈가 돌면서 아프는 신호가 보인다라는 걸 주치의 선생님들 꼭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3명 중 1명은 골격계 합병증이 있다라는 거라서 통증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 준비한 거고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보면 골격계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 비용도 늘어나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연 효과가 일어나는데 생존율도 안 좋아지실 수밖에 없고 가장 대표적으로 삶의 질이 안 좋아지는 이런 3가지를 요약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약을 좀 잘 드시는 게 일단은 중요하세요. 그래서 골절을 예방하는 약제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많이 핵심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뭐 요즘에 저희 환자들 또 저희 의사들조차도 뼈주사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예방하는 약제로서 갖고 있는 효과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 되는 부분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뼈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증 주사의 똑같은 기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1개월에 한 번의 꼴로 정맥 주사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투여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이 약은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신장이 좋은 사람들 말고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은 엑스지바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주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비용이 좀 돼요. 왜냐하면 보험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사를 맞는 게 골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뼈주사를 맞을 때 좀 하나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빨과 이 치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워낙에 또 이 처음에 돌아와서 이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애초에 치아가 또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치아도 안 좋으신 상태인데 이 지금 뼈주사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맞게 되죠. 우리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악관절 개사라고 해서요. 이 잇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부작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뼈주사를 무조건 맞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여하는 건 좋지만 환자분들이 잇몸이 불편하든가 이빨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투여를 잠깐 중단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 받으실 때가 혹시나 있으실 경우에는 제가 다발골수종으로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하는 중에서 뼈 주사라는 걸 맞고 있어요라고 치과 선생님들한테 말씀하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대부분 다 알고는 계시지만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치과 치료는 하셔야 됩니다. 치복 굉장히 중요하고 잘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빨 치료 하셔야 되는데 발치라든가 잇몸을 건드리는 신경 치료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치과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치과에서 치료를 하자고 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환우분들께서 치료하신 주치의들과 상의를 하셔서 지금 발치라든가 잇몸 치료 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 받으시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 받으시고 치과 치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나가는 게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 관련 합병증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내 삶의 질을 저해하고 생존율도 낮추고 의료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일단 1번으로는 뼈 주사를 포함되는 처방되는 약제를 잘 복용하자입니다. 당연한지요. 근데 당연한데 잘 안 하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약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칼슘 제제.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진들, 저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전부 다 칼슘제를 이미 우리 환자분들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잘 복용하시는데 또 이거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더 드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사실 그것도 비추천입니다. 이미 드시는 약제 그리고 의사들, 주치들이 주시는 약제가 적정량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처방되는 약을 잘 드셔자. 이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이거를 잘 지키는 가운데 올 수 있는 경과상에서 중요한 점, 치과 치료를 계획하거나 잇몸이나 치아에 이상이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주사를 맞고 뼈 주사를 맞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번 맞기 전에 주치의와 다시 한번 면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담하시고 다시 맞자. 이런 게 진료실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랑 상의되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고 당연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계속 주의해드리냐 부상. 그러니까 너무 운동은 좋은데 운동하시다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시면 특히 겨울 또 미끄러운데 또 넘어지셔가지고 부러져서 오시면 정말 서로 서운하고 속상하거든요. 근데 넘어지는 건 조심한데 그래도 운동은 줄이지 말자. 이런 거 되고요. 어렵네. 설명하고도. 치료 초기 3개월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얘기를 드리는데요. 치료 초기 3개월에는 치료가 되게 잘 돼요. 다발골 수종 자체는 암세포도 많이 없어지고 뼈에 있는 나쁜 뼈를 녹이고 있는 나쁜 세포들의 흔적들도 많이 지워지는데 오히려 치료 초기 3개월에는 골절의 위험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쁜 세포들이긴 하지만 뼈를 유지하기 위한 밀도를 제공하는데 그 세포들이 역할을 하는데 아프지 않았던 그 뼈에도 세포들이 이렇게 쏙쏙 잘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뼈가 오히려 일시적으로 잠깐 약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초반에 하실 때는 압박골절 예방 목적 이런 보조기들이 있습니다. 실제 다발골 수종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이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워낙 많으시니 그런 분들 골절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조기를 차시라고 이렇게 개발이 된 게 있는데 인터넷 같은 데 사시면 의료 보조기로 들어가서 저희가 처방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걸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 이거를 착용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조기와 관련된 팁을 드리면 불편할수록 좋은 보조기입니다. 하시면 굉장히 답답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 접속하실 텐데 불편하게 꽉 조이신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뼈는 단단해지지 않지만 근육을 단단하게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건 보조기를 차고 운동해 주는 거니까 불편하게라도 보조기를 차시고 초기 3개월은 운동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 마지막 이제 주제가 되겠는데 당뇨랑 건강 보조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덱사메타손 소론도 아까 스테로이드로 저희가 정리했던 건데요. 많은 용량의 스테로이드가 투여가 되면 그 환자분들이 아까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퉁퉁해지고 어깨는 볼록 올라가고 배는 빵빵해지는 제가 조금 이제 환자분들에게 환자분들 이거 많이 드시면 약간 개구리처럼 돼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그게 불편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환자분에게 더 직관적으로 오는 위험은 당뇨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계속해서 드시고 워낙에 높은 용량을 드시기 때문에 당뇨가 없던 분들은 필히 당뇨가 생기게 되고요. 당뇨가 있던 분들은 적어도 약을 계속 증량한다든가 인슐린이라는 주사가 더 필요할 정도로 당뇨가 크게 악화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발골 수종 환자들의 특수성에 맞춰서 보는 식단과 운동 습관 중에서 당뇨를 꼭 고려해야 되는 건 저희한테 당면한 과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워낙에 과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과일 많이 드시는데, 과일을 저는 정말로 환자분들께 드시지 말라고 웬만하면 말씀드려요. 그래서 과일에는 설탕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당뇨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입니다, 적. 그래서 과일은 가급적 줄이시고, 그렇다고 제가 또 야박하게 과일 먹지 마세요 그러는 건 아니라, 드시고 싶으면 딱 한쪽만 드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 지금 강의하는 박성수가 못 먹겠으니까 이제 안 먹어 해서 막 이렇게 평생을 답답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과일을 한쪽을, 사과를 자르셨으면 한쪽만 드시고, 다 드시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가족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과일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단 거, 아이스크림, 뭐 설탕, 뭐 커피, 그다음에 사탕, 초콜릿 이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설탕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예 안 드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희가 식습관은 이 정도로만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저기 아래쪽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뇨의 급성 합병증 증상인데 그냥 난 다발골성 암이야. 이게 뭐야? 그 주치의랑 컴퓨터 보면서 M 단백이 어떻고 카파 람다가 줄어들었고 올라가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맞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시면서 아까 뼈 통증은 이동하는 골통증이 있을 때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생활을 하면서 소변이 갑자기 많이 보게 되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몸무게가 갑자기 쭉 빠져요. 이거는 다발골수증이 아니라 당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오시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시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었는데 몸무게는 더 빠져.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내가 당뇨가 안 좋아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셨으면 역시 주치의들이랑 계속 상의해서 당뇨 나빠진 거 없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예민한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건강보조제와 건강기능식품. 이제 흔하게 물어보시죠. 진료 보실 때도 시작부터 좋은 거 없어요? 뭐 물어보시고 끝나고 나가실 때도 저 이거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대답도 사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온 슬라이드인데 기본적으로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물어오는 거 산삼, 인삼, 홍삼, 노니, 차가버섯, 프로폴리스, 곰진다, 수세미, 여주다리물, 민들레, 도라지다리물, 한약, 개소주, 염소탕, 보신탕 정말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데 드시는 거를 그닥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약제들 또는 건강보조제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약제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부분이 스테로이드, 아까 스테로이드 때문에 당뇨 생긴다, 부작용 생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아요, 일단. 그러니까 다 피해야 될 음식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거 드시고 싶다고 물어보셨을 때 대부분은 약간 홈쇼핑에 이렇게 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드시기보다는 그 돈 아끼셔가지고 고기 반찬, 생선 반찬, 두부 반찬 좋은 걸로 그렇게 한 번 더 드셔주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이런 게 더 중요하냐면 다발골수증에 일어나는 병을 좀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서 그래요. 영어로서도 죄송하긴 한데 저기 보시면 요 세포, 이렇게 생긴 세포가 형질세포라고 하는 건데 자, 형질세포는 어떤 개념이냐면 면역세포의 하나입니다. 혈액암은 대부분 면역세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발골수증하고 좀 별개로 오늘 편하게 토킹하는 처럼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혈액암은 백혈병이 있습니다. 백혈병은 뭐냐면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많아지고 힘을 내고 있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림프종이라는 병도 있으시고 이미 강의 아마 많은 걸 좀 해주셨었는데 걔는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많아진 병이고 나쁘게 일을 하는 병이죠. 다발골수증은 여기 지금 색깔을 표시한 형질세포, 이 형질세포가 일도 많이 하고 양도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자, 그럼 형질세포는 또 어떤 기능이냐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미 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를 하는 다발골수증의 치료 목표는 저 형질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힘을 내리려고 하는 치료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들을 곳이 볼테조미,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카필조미, 다라투막, 카티,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뭐가 됐든 시작이 됐든 전부 다 저 형질세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왜 건강보조제, 건강기능보조제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면역이 자꾸 좋다고 선전을 해요. 근데 면역이 좋은데 그럼 우리 환우분들은 면역이 좋다면 이미 형질세포란 면역이 너무 좋아가지고 걔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날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받쳐 먹으면 이런 산삼, 인삼, 홍삼 이런 것들 받쳐 먹으면 오히려 거기에 힘을 더 실어줘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치료를 하려는 건 역전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더 넣는 건데 이미 드시는 약제만으로도 간, 심장, 그리고 풍파, 신장 이런 데 독성이 너무 많으신 약들을 드시고 있어요. 의료진은 그걸 감수하면서 드시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건강보조제 드셨을 때 그 건강보조제가 갖고 있는 간 독성과 신장 독성과 신장 독성에 대해서 불 붙이는 일을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래저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얘기 드릴 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으신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혈액병원에서, 저희 가톨릭 혈액병원에서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의 질문들을 모았어요. 어디서 모았냐면 지금 이 방송을 주최해 주시는 혈액암협회에서 질문들을 이렇게 Q&A처럼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Q&A 덩어리를 한 280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었어요. 그래서 뽑은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질문 이렇게 분류해서 환자분들에게 대답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 자랑이 아니라 환자분들께서 필요한 정보가 여기 분명히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병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저희 자주 하는 질문에 다발골수종 검색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내용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없는 질문들을 또 혈액암협회에다 이렇게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이걸 매번 업데이트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크게 업데이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또 업데이트를 해서 질문을 답을 달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연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야 됐던 건 단백질의 식단을 하셔라. 그리고 근육이 커지는 운동을 하자. 그 다음에 주치의에게 처방받은 약제를 충실히 잘 먹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약은 안 먹는다. 철분제가 됐든 건강보조제가 됐든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그리고 설탕류, 단 것은 절대 안 먹는 걸로 가자. 과일도 정말 조금만 먹자. 여기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왔던 거고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치료를 하는 가운데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백혈병이나 림프종이랑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완치도 시켜야 되고 약을 더 이상 안 먹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약 잘 드시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분들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젊으신 분들 일하면서 약도 먹고 저희랑 10년, 20년 살게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식단과 운동 습관을 조금 더 개선하시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를 영위하실 수 있으실 거고 제일 걱정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오세요 했는데 한 달간 저는 M단백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면서 한 달을 이렇게 불안해서 떨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불안을 이기시는 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지금 시청하시는 데서 내가 운동을 얼마나 했지, 내가 계단을 얼마나 걸었지, 그거를 한 번 더 잘 숫자를 적으시고 올려나가는 습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끝났고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 준비하기 전까지 저희 병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게 지금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저희들의 주관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많이 좀 상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이드라인도 조금 이렇게 작성해보고 Q&A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성모 영양팀하고 전문가 선생님들 많이 도움 받아서 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